네, 안녕하세요.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박근필 작가입니다. 오늘 모신 분은 달성님을 모시고 진솔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님.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지금 저는 달콤하게 성장이라는 블로그에서 글을 쓰고 있고, 그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암에 걸린 이후에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은 그 계기로 인해서 책을 쓰고 있는 작가 지망생입니다. 네. 네, 소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좀 더 제가 뭐 짧게 좀 더 덧붙이자면은, 예, 달성님 블로그에 이제 소개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글로 타인의 성공을 돕는 사람, 몰입하며 창조를 즐기는 사람, 글 쓰는 폴 댄서, 전자책으로 생초보가 키워드 없이 블로그 이후 3,000명 만든 꿀팁, 생초보도 쉽게 쓰는 블로그 글쓰기 꿀팁, 3개월 만에 10kg 빠진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 이런 전자책을 또 내셨고요. 브런치 작가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은 요런 분이시구나, 달성님이 이렇게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저희가 나눌 대화에 좀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선 본격적인 질문을 드리기 앞서가지고 첫 네. 번째로 보통 항상 드리는 질문인데, 아까도 말씀 잠깐 해주셨지만은 블로그 닉네임이랄까 활동명이 달성이잖아요. 그래서 네. 요것의 구체적인 의미와 왜 그렇게 짓게 되셨는지 그것 좀 설명 좀 듣고 싶네요. 어, 저는 성장을 할 때 행복을 느끼거든요. 사실 행복하기 위해서 사실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성장이 달콤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달콤하게 하고 싶다는 뜻에서 달콤하게 성장, 그리고 줄여서 달성하면 또 무엇인가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 네네.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러면 그러네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이라고 할까? 그죠? 네. 예, 달콤한 성장. 그러면은 나중에 이거는 거의 후반부에 공식 질문으로 드릴 건데 행복에 관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성장감을 뭔가 느낄 때, 그때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끼시는 것 같다. 그죠? 네, 맞아요. 그런 일종의 성향이랄까? 그거는 원래부터 그랬었나요? 아니면은 원래는 뭐 그렇진 않았었는데 어느 순간 좀 그렇게 변화됐다 이런 식인가요? 어때요? 어, 원래 성향 자체가 뭐든지 약간 열심히 하는 음, 스타일이거든요. 학생 때도 뭐 공부를 엄청 잘하진 않았지만 태도가 좋고 음, 되게 열심히 사는 학생이었고, 음, 또 뭐 회사에 다닐 그때도 되게 조금 남달리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음, 뭔가 근데 네, 열심히 이게 일종의 삶의 태도의 기본값 디폴트였네요. 네, 네. 그렇게 살다가 가장 크게 제가 느꼈던 거는, 일단 그러니까 회사도 열심히 다니고, 음, 학생 때는 학생 때도 공부도 열심히 했고, 뭐 했지만 그렇게 뚜렷한 성과는 그렇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냥 되게 평범했는데, 음,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출산을 하고, 근데 엄마로서도 되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잘 케어해야겠다는 생각에 이제 육아서를 엄청 열심히 읽기 시작했죠. 그래서 육아서가 사실은 거의 저희 자기계발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거의 뭐 정말 많은 육아서를 읽었고, 그게 저희 자기계발서가 돼가지고, 저는 이제 책 읽는 사람이 또 된 거죠. 그 육아를 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또 책 읽는 사람이 됐고, 음, 그렇게 해서 책을 읽다가, 그, 아이 10살 때는 또 집에서 옷장사를 또 시작을 했어요.
이제 그것도 장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재밌잖아요. 집에서,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3시간만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재밌는 아이디어를 또 했고, 실제로 실행을 했고, 그게 또 실제로 성공을 했고, 성공을 해서 이제 막 집도 큰 집으로 이사를 가고, 막 그런 것들, 재밌는 것들도 경험을 했고, 그리고 근데 이게 좋기만 하진 않고 또 이제 음, 그 한참 이제 사실 제가 되게 그러니까 조금 어렵게 결혼 생활 시작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7번 원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뭔가 이렇게 조금 조금씩 성장을 음,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정말 성장이 행복하다는 걸 확 느낀 거는 그 전에도 계속 그렇게 성장을 느끼면서 행복해 왔지만 정말 크게 한번 확 느낀 거는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나서 글을 쓰면서 이제 글쓰기에 몰입을 한 거예요. 암 환자가 글쓰기에 몰입을 하면서 너무 행복해 한 거예요, 제가. 음, 걱정을 하고 뭐 남들은 다 죽을 상이고 막 엄마도 걱정이 많고 뭐 신랑도 음, 걱정이 많고 내 친구들도 다 걱정해주고 하는데 정작 본인은 맨날 블로그에 글 쓰면서 음, 이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음, 정말로 그때 그러니까 몰입을 경험한 거죠. 음, 경험하고 그리고 이제 수술 당일날까지도 막 글 쓰다가 수술 전날까지도 막 글 쓰다가 가방도 안 싸놓고 입원해야 되는데 음, 그리고 수술을 받고 나서 암 수술 이후에 딱 눈 떠서 뭘 할 수 있을 때 바로 앉아서 또 글 쓰기 시작했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그걸 누가 시켜서 하라면 그렇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는 분명히 암 환자였고 큰 수술을 받았는데 굉장히 큰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지금 몰입하고 있구나 이런 걸 깨달았고 내가 왜 행복한가를 봤더니 몰입을 했기 때문에 행복했고 그리고 몰입 때문에 그러니까 몰입을 하는데 왜 행복한가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몰입 덕분에. 그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막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러니까 내 과거에 대해서도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음. 더 또 배우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저에게 뭐 이렇게 성공적인 삶이 뭐냐고 물어보면 저는 사실 막 놀고 싶거든요. 재밌게 신나게 나는 놀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논다는 게 그 막 방탕하게 노는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몰입하면서 즐겁게 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노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몰입을 통해서 성장도 하고 즐겁게 인생을 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너무 많은 말씀을 또 풀어주셔가지고, 이따가 또 나눌 굵직굵직한 주제도 다 나눴는데,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이 든 것도 몇 가지 있었고, 드릴 질문도 자연스럽게 떠올랐는데, 일단은 한 가지 그러면은, 암에 걸리시고, 여러 가지를 하셨을 수 있었을 텐데, 그 네. 중에 왜 하필이면 글쓰기였을까? 이게 일단은 궁금하네요. 그게 나도 모르게 글쓰기를 찾게 된 건지, 아니면은 그쯤 글쓰기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냥 글쓰기를 택하였던 건지, 어떤 측면일까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해봤는데 암에 걸리니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저도 죽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딱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를 정말 깨달은 거예요. 자,
내가 엄마보다도 먼저 죽을 수 있겠구나. 죽음에는 순서가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때 느낌에는 그냥 죽기 싫었나 봐요. 그리고 내가 살아온 그게 되게 재밌고 좋고 깨달은 게 너무 많은데, 그거를 뭔가 좀 남기고 싶었나 봐요. 음, 나의 과거를 좀 뭔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나 봐요. 나는 음,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는 것도 좀 남기고 싶었나 봐요. 음, 그런 욕구 때문에 음, 이렇게 글쓰기를 시작한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더 생각을 해보니까, 그, 글을 쓴다는 거는 왜 자기 내면에 숨겨져 있는 거 뭐, 감추고 싶은 비밀이나 아니면은 두려움이나 자기의 내면적인 것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글 밖으로 표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그렇게 내 내면을 표출을 하면서 약간 그때 암에 걸렸을 때 그 두려움 같은 것들도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글을 쓰면서 두려움도 해소가 되고, 그리고 글을 쓰면서 나의 과거를 정리도 하고, 그리고 뭔가 남기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글쓰기가 시작이 됐던 것 같고, 쓰다가 보니까 이제 뭐 이유가 아니라 그냥 글을 쓰는 것 자체가 너무, 아, 이렇게 재밌구나. 음. 너무 재밌게 이제 몰입하면서 글을 썼던 거죠. 네. 그러면은 그 밤을 겪으시고 글쓰기를 하기 이전에는 거의 글쓰기와는 좀 친하지 전혀 않은 없었어요. 네, 네. 음, 그렇군. 글, 글은 안 쓰고, 음, 그냥 이제 책은 좀 좋아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집에서 장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트렌드가 스마트 스토어고,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 대세고, 그리고 뭐, 다 대시짓고, 제가 그때 판매했던 게 여성복이었거든요. 완전히 새빨간 레드오션이잖아요. 이거 뭐 그렇게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리고 집 안에서 팔면 이제 노출이 안 되잖아요. 온라인 쇼핑몰은 광고를 해서 노출을 시키고 오프라인은 길 가는 사람들한테는 노출이 되지만 집 안에서 파는 거는 정말 노출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사를 하면서 배운 게 너무 많아. 그래서 그 노출을 시키기 위한 거나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책을 통해서 배웠고, 그러니까 책을 꾸준히 읽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읽기만 했지, 그거를 내가 글을 쓴다고는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암에 걸리고 나서 그 계기로 음, 어, 내가 좀 뭔가 남기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그때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글을 쓰면서 몰입도 되고 되게 만족감이 크셨는데 글쓰기 자체에 대한 어떤 만족감, 효용감이 더 컸었을지 아니면은 이러한 측면도 있잖아요. 내가 글을 어쨌든 나 혼자만 보려고 쓰는 글이 아니라고 하면은 뭐 암에 관련된 거든 어떤 주제든 글을 써서 예를 들어 SNS도 블로그도 이제 공유를 해, 오픈을 해. 그러면 이제 사람들의 피드백이라든지 반응이 있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은 공감돼요 아니면은 뭐 응원합니다 이런 것들 응원과 격려와 공감과 이런 그러니까 네. 이 그러한 독자들의 피드백 반응이 좋아서 글을 더 쓰게 되거나 몰입을 하게 되는 건지 어떤 게 더 맞다고 보세요? 근데 반응이 오기 전에 몰입이 먼저였어요. 음, 반응은 사실 블로그에 처음 시작해서 사람이 뭐 이만큼 막 모이지 않잖아요. 음, 근데 반응이 오기 전에 나 혼자 신나서 몰입이 먼저였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제가 글을 처음 썼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 깨달은 점이나 뭐 이런저런 거를 막 몰입해서 글을 써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도 이제 뭐 글이 좋다는 얘기를 종종 들었고,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몰입해서 쓰다 보니까 반응은 정말 나중이었고, 그거는 생각도 안 했어요, 사실. 그냥 음, 내가 좋아가지고 그냥 막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반응이 좀
빠르게 많이, 예상보다 많이 왔고, 그래서 글쓰기 한 몇 개월 후에 반응이 많이 와서 그때서야 아, 블로그는 뭐 키워드를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그런 어떻게 또 블로그를 그때야 욕심이 생긴 거예요. 블로그를 좀 키워볼까 이런 생각.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쓰기 시작하다가 나중에야 이제 반응을 보고 아, 블로그도 한번 키워볼까? 근데 블로그를 키우는 과정도 사실 장사를 해서 성공을 했던 방법하고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비슷한 방식으로 또 이제 생각을 하고 그런 방식으로 또 이제 블로그를 키웠고, 근데 그런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저는. 음, 그 장사를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 그러니까 이렇게 장사를 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또 장사도 잘 되고, 실패도 맛보고, 뭐 이러면서 장사를 하는 그게 또 내 생각과 아이디어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또 막 쾌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도 되게 재밌고, 블로그를 또 이제 그냥 쓰다가, 아, 한번 키워볼까 해서 이제 블로그를 어떻게 키우지 했을 때 이제 또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음, 정말 법칙이 저는 다 통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저는 사실 이제 옷가게가 집에서 장사를 했지만 굉장히 잘 됐어요. 막 오픈 때 막 집 앞에 문 앞에 줄을 설 정도로 잘 됐거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동네에 엄마들만 생각하고 장사를 했는데 저기 멀리서 막 30분, 1시간 거리에서도 찾아오고 막 이랬거든요. 음, 정말 단골분들이 많았고 막 회사 반차 쓰고 오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저만의 그 장사 노하우가 다 안에 이렇게 녹여 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음, 그 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입소문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똑같이 블로그에 적용을 한 거예요. 블로그에서도 그러면은 근데 장사에서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제 감동을 시키면 두 배, 세 배가 돼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뭐 저는 사실 물건을 판다고 생각은 안 했는데 여하튼간 고객이 오면 그분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려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블로그도 글을 쓰는 것도 사실은 저는 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글을 쓰긴 하지만 그 이야기가 타인의 문제점을 해결에 도움이 되게끔 쓰거든요. 그래서 사실 모든 거는 다 통한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옷 장사했을 때 그 재미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저는 신상품 들어오는 게 속도가 굉장히 빨랐어요. 그 로테이션이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막 내가 입고 찍기도 하고 아무튼 막 그리고 되게 재밌게 했어요. 근데 그거 똑같아요. 블로그도 사실은 블로그에서 옷은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도 사실은 그 로테이션이 빠를수록 신상품이 많을수록 고객이 찾아올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나 다 뭐가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여기서 입소문은 사람들을 감동시켜가지고 그렇게 해서 입소문 냈지만 블로그에서 입소문을 어떻게 내야 하나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전자책을 쓰면 그게 입소문이더라고요. 음, 전자책이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제가 음, 좋은 도움이 된 전자책을 써서 그거로 무료로 퍼가게끔 하면 많이 퍼지잖아요. 그게 또 입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저 나름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너무 재밌었던 거예요. 음, 그렇게 해서 그냥 하다가 보니까 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키워드는 그거죠. 문제 해결, 고객의, 소비자의, 예를 들어 글과 책이라고 하면은 독자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그러면 끝이거든요. 사실 그게 다예요. 그쵸. 정말로. 예, 뭐 상품을 파는 뭐 서비스업이다. 유무형의 상품을 팔아요. 그죠? 그럼 그냥 내가 팔고 싶은 거 팔면 되나요? 나 이거 예뻐. 나 이 아이템 너무 예쁘고 귀여워. 나 이거 팔아야지. 그 뭐, 누가 그걸 살지, 누구한테 그게 유용하고 필요할지를 일단 먼저 알아야 되고, 시장 조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소위 말해서 고객의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그러면은 우리는 어쨌든 주로 읽고 쓰는 사람이니까 독자로 빗대어 보면은 많은 분들이 고민하시죠. 어떤 글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내 글은 왜 이렇게 안 읽히냐. 어떤 책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무슨 책을, 어떤 주제로, 화제로, 소재로 책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달성님이 말씀해주신 그거거든요. 저도 뭐, 정말 오래전부터 계속 그냥 강조를 일관되게 하고 있는 거고. 독자가 듣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독자가 필요로 하는 거, 독자의 페인 포인트, 그죠? 네. 독자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어떤 문제점을 겪고 있는지, 그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 또는 도움, 맞아요. 즉 내가 솔루션을 가지고 있으면 천하무적이죠. 근데 예를 들어 솔루션까지는 없어. 그러면은 뭔가 해결을 좀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는 가이드라도 아니면 뭐 하다못해 사소한 내 경험이라도 보태줄 수 있으면, 즉 1만에 1이라도 뭔가 독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민이나 문제점 이런 거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다뤄야 된다는 거죠. 블로그 글이든 SNS 글이든 책이든. 그러면은 독자는 아, 이게 나한테 필요하네. 나한테 유용하네. 쓸모가 있네. 가치가 있네. 여기서 이제 가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가치 있는 걸 제공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가치 뭐 얘기가 길어지지만 가치를 뭔가 제공하는 방법은 뭐 이전에 제가 뭐 책이든 글을 썼지만은 뭐 예컨대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정말 어찌 보면은 1순위, 0순위가 도움이 되는 거. 맞아요. 해결책.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달성님은 어떻게 보면은 본능적으로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그거를 이제 깨달았던 거죠. 통찰을 얻으신 거죠. 인사이트. 아, 내가 옷장사를 해보니까 요런 식으로 해보니, 소비자한테 요런 게 필요하고 요런 게 먹히네. 그러면은, 요거를 그대로 블로그 글쓰기에서 접목할 수 있겠다. 맨 큰 틀은 본질은 매한 가지 비슷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그냥 내가 쓰고 싶은 글을 막 써제끼는 게 아니고, 물론 그런 글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너무 안 좋았어. 그러면은 하소연하고 푸념하고 내가 뭔가 배설하고 쏟아낼 수 있는 그런 글도 필요하죠. 나 자신을 위해서. 근데 그런 글만을 쓰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적어도 이렇게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그런 어떤 공간에서 쓴다는 전제 하에는 일기로는 얼마든지 써도 괜찮죠. 근데 내 글이 타자에게 읽히기를 바라면서 쓰는 글은 그것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거죠. 그냥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이 글을 쓰면은 어떠한 블로그 이웃한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점을 좀 언급해야 되겠다. 이러한 뭔가 해결책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녹여내야 되겠다. 그러한 게 담겨 있으면 독자들은 좋아하죠. 그쵸. 그거를 이제 간파를 하신 거죠. 저는 그 옷장사의 시작도 음, 제가 그냥 옷을 팔아야겠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돈을 벌려고 음, 하면 내가 뭐 치킨집을 차려서 돈을 벌어야지, 뭐 옷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뭔가, 소위 말해서 지금 돈 벌만한 아이템이 뭐가 있을까? 핫한 그쵸? 게 뭐지? 요즘 그쵸? 트렌드는 뭐가 있지? 맞아요. 이러한 것부터 접근을 맞아요. 하죠. 근데 음, 저는 그때 옷장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제가 사실은 결혼 9년 만에 이제 처음 제 집을 장만을 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동네로 이사를 왔는데 이제 옷도 이제 좀 예쁜 걸로 사고 동네 이미지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원래 옷을 그렇게 많이 사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옷을 사려고 보니까 온라인 쇼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 입어볼 수가 없으니까 온라인은 이거랑 이거랑 뭐 코디가 맞나도 고민해야 되고 색깔도 고민해야 되고 나한테 사이즈가 맞을까도 고민해야 되고 거기 센치 나와 있는데 그것도 다 나한테 맞나도 고민을 해야 되고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래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때 한꺼번에 한 일곱 여덟 벌인가 샀어요. 샀는데도 배송도 그때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여서 그런지 되게 한참이 걸렸어요. 일주일이 걸려서 왔는데 정작 와서 입어봤는데 나한테 맞지 않는 게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색깔도 내가 기대했던 색깔이 아닌 게 더 많고. 그래서, 이거 진짜. 근데 그 반품을 한 3분의 1을 반품 시켰는데, 그거를 반품시키는 것도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때는. 근데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옷을 사기 위해 내가 다른 거보다 내가 이거를 여덟 벌을 고르기 위해서 한 며칠을 한 이틀을 계속 이거 고르고 저거 고르고 뺐다 넣었다 해서 했거든요. 근데 그 시간과 노력이 너무 아깝고, 음, 그러고 나서 이제 백화점을 갈까 생각을 했더니, 백화점도 가격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로드샵을 또 갈까 했더니, 어디에 무슨 예쁜 옷가게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주차 걱정이 먼저 되고, 그래서 내가, 아니, 세상에 옷 파는 데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왜 옷이 살 곳이 없을까? 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럴까? 이런 생각이 확 든 거예요. 중요하죠. 나만 그럴까? 음, 아니다. 이거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면 다 그래.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음, 그러면 원래 온라인 쇼핑몰의 장점은 가격이 싸잖아요. 음, 대신 단점은 입어볼 수가 없어. 그렇죠. 백화점은 서비스가 좋고 입어볼 수 있지만 비싸. 가격이 비싸. 음, 로드샵은 입어보는 것도 눈치 보이고 뭐 주차도 주차도 곤란하고. 불편하고 뭐 그래. 음, 내가 이 문제점들을 다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딱 든 거예요. 와, 그래서 옷가게가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온라인처럼 가격이 저렴하고 마음껏 음, 입을 수 있고 백화점 같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옷가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주차는 아파트 단지 내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냥 하면 되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장사가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근데 뭐 아니나 다를까 처음 오픈을 하고 그때도 이제 내가 처음 오픈을 할 때부터 이제 입소문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를 깨버리기 위해서 보통 집에서 옷 장사한다 그러면 보따리 장사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음, 그렇게 안 했거든요. 완전히 집을 샵처럼 싹 꾸몄거든요. 와, 정말 골드 행거 다 갖다 놓고 골드 거울에 사람들이 딱 어, 문 열고 들어오면 와 할 정도로 진짜 샵처럼 다 꾸며놓고 어, 그러니까 아줌마들이 저 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옷 팔아요 이렇게 해서 명함을 돌렸는데 다들 기대는 그냥 뭐 보따리 장식 이렇게 응, 풀어가지고 하겠지 그렇지, 했는데 그렇지. 아니 완전히 정말 예쁜 샵처럼 꾸며놨었고 그렇게 이야, 그래서 딱 하고 놀래워서 들어왔는데 가격표 보고 한 번 더 놀랬지. 언니 이 가격이 맞아요? 여기 맞아. 공 하나 더 붙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렴할 수가 있어요? 했더니 근데 어, 저는 사실 집에서 했기 때문에 뭐 월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그 외에 공과금이나 뭐 음,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그만큼 또 싸게 음, 고객한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재밌게 했었죠, 장사를. 그래서 이야, 아까 전에, 그러니까 한 번은 여쭤봐야지 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옷 장사 이런 방식이 있었을 텐데, 어떻게 하다 그런 방식을 결정하셨을까를 여쭤보려고 했었었는데, 이따가. 근데 지금 자연스럽게 그거 말씀을 해주셨고 이해가 되네요.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는 네, 내가 겪는 고민은 맞아요. 대부분은, 열의 아홉은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역시 이제 글쓰기, 책쓰기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10중 8구 남도 이걸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위주로 쓰면 돼요. 그러면은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고민, 이런 어려운 점을 겪었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해볼 거고 이렇게 해봤는데
실패했고 이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이런 거를 적으면 나와 똑같은 또는 유사한 고민 또는 문제를 겪은 사람들한테 그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멀리서 막 뭔가 억지로 찾으려고 하거나 막 만들어내는 걸 그럴 필요 없이 글감이든 뭐 소재든 내 안에서 출발해도 된다는 거죠. 나는 요즘 어떤 고민하고 있지? 내가 요즘 어떤 감정을 들고 있지? 내가 요즘 어떠한 문제점을 겪고 있고 내가 요즘 어떤 거를 좀 해결하길 바라지? 뭐 이런 것들을 출발하면은 그게 다른 사람한테도 대부분은 통용된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그 블로그의 첫 번째 제 전자책 그 키워드 없이 블로그 이후 3천 명 만드는 꿀팁. 음, 그것도 사실 같은 방법이에요. 그 음, 책을 만든 이유가 음, 블로그를 제가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웃수가 많이 빠르게 안 늘잖아요. 그리고 다 키워드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해라 뭐 블로그 키우는데 그런 방법 많잖아요. 그거 다 제가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고민들, 뭐, 포스팅 개수를 늘릴 것인가, 포스팅의 질을 높일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했었고, 근데 그게 그리고 이제, 뭐, 일일 포스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게 뭐, 유용한가, 일일 뭐, 이 포스팅은 해야 되나, 이런 거 다 고민하잖아요. 근데 그 고민을 하다가, 이거 나만 그래? 또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거 블로그 이후 3천 명 안 된 사람들은 다 3천 명이 되기를 원하고 이 고민 나랑 똑같이 다 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미 3천 명이 넘고 이제 5천 명, 6천 명 됐으니까 내가 고민했던 것들을 나는 어떻게 나갔는지 그거를 전자책으로 써야겠다. 음, 내가 찾은 해답들을 그래서 전자책으로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저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 고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때 전자책도 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네. 정말 전략 전술을 잘 짜신 거고 영민하신 거죠. 네. 정말 그렇게 사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청자분들에게 어쨌든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전에도 어떤 분과 인터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내가 어떤 거를 좀 깨달았어. 어떤 노하우든 어떤 팁이든 좀 알게 됐어. 뭐 하다 보니까. 근데 이거 뭐 남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넘기는 게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초보가 왕초보에게.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어서 뭔가 이제 터득했던 통찰이나 인사이트나 어떤 깨달음이나 그냥 노하우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아직 그걸 거치지 않은 분들이 있다는 거죠.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나는 고민을 벗어났고. 그럼 그런 분들한테 제공을 하면은 서로 좋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컨대 나한테 내가 간과했던 내가 모르는 콘텐츠가 알고 보면 되게 많다. 그거를 잘 좀 찾고 재가공하고 좀 반짝반짝하게 좀 닦아내고 하는 과정만 좀 거치면은 얼마든지 근사한 콘텐츠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런 말씀 이제 드리고 싶은 거죠. 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번 대화의 주제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문제 해결. 이게 맞아요. 키워드입니다. 문제 해결. 이거는 뭐 사업이 됐건 글쓰기가 됐건 책 쓰기가 됐건 다 통하는 거죠. 그냥 인생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맞아요. 너무 흔한 말이잖아요. 인생 자체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맞아요. 인생 자체가 그런데 그 안에 있는 뭔가 일상은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네. 저는 세상의 문명이 음, 이렇게 발달된 계기가, 그러니까 다 문제 해결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그렇죠. 들어, 그쵸? 다 나 문제 뭐가 해결에서 나왔다. 불편하니까 그 맞아요. 불편함을 맞아. 개선하고자 뭐 비행기가 맞아요. 나타나고 뭐 AI가 맞아요. 나타나고 맞아요. 노트북이 나타나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결국 문제인 거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해결하고자 뭐 발명이 되는 거고 발견이 맞아요. 되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어떻게 보면 다 설명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정말 핵심인 거죠. 본질인 거고. 네. 그래서
사실 이, 저는, 음, 네, 책을 말씀하세요. 읽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읽거든요. 제가 가장 바라는 바죠. 물론, 야, 어떻게 책마다 다 그런 식으로 진지하고 재미없게 읽어. 그냥 유흥을 위해서 또는 그냥 독서 자체에 뭔가 몰입이라든지 그런 독서 자체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서 그냥 부담 없이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그것도 맞는데, 저는 좀 더 이제 효용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좀 추구하다 보니까 이왕 읽을 거면은 뭔가 좀 하나라도 얻자. 근데 그러려고 하면은 나의 문제점이 현재 뭐가 있다. 그럼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어떤 책이 필요할까? 이런 수순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책을 읽으면 책 한 권에서 적어도 하나는 건질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런 거 없이, 그런 목적 의식 없이 그냥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5개 건질 거 하나 건지거나 하나도 못 건지고 그냥 책을 덮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아쉬워요. 맞아요. 저는 사실 책을 뭐 100%꼭 다 읽지 않는 책들도 많아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러니까 제가 건강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고 체력이 되게 좋지 않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건강이나 체력에 관련된 책이 저한테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책 중에서도 다 뭐 건강 관련 책이 막 이렇게 두꺼워. 근데 나에게 필요한 부분은 그 뒤에 몇 챕터밖에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부분만 읽어요. 아주 좋은 거죠. 저는 책도 약간 그렇게 읽고, 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책을 읽기 힘든 게 왜 읽는지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책 읽으면 음, 좋지 하고 처음부터 맞아요. 끝까지 그냥. 그렇죠. 근데 나한테 어떻게 이거를 나한테 어떻게 써먹지? 나한테 어떻게 유용하지? 유용하게 써먹지? 하고 읽으면 벌써 다르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야, 책이. 어떻게 내가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책도 약간 그렇게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읽거든요. 음, 정말 그렇게 읽으면은 훨씬 책 읽기가 수월해지고 뭔가 뭐랄까 책 읽는 게 부담이 적어지고 책 읽는 게 숙제라든지 과제처럼 덜 느껴지고 그러니까 계속 맞아요. 말씀드리지만은 예를 들어 뭐 소설이나 특히 이제 문학 작품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 읽을 필요는 없죠. 그러니까 장르마다 다르고 그때그때마다 뭔가 목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어쨌든 주로 어떤 비문학 어떤 독서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너무나 공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 책이 베스트셀러래 많이들 읽는데 막 유튜브든 뭐 어디서든 이 책을 읽으라고 막 권장하고 있어. 읽어보자. 그게 읽히나? 어, 그냥 좋다고 해서 읽으면은 나한테 왜 좋은지도 일단 모르는 상태에서 맞아요. 읽는 거니까. 그럼 맞아요. 내가 어디서부터 찾아보거나 어디 부분이 나한테 중요하거나 선별이 안 돼요. 그럼 맞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계속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러지 않고 애초에 출발이 내가 선택해서 내가 이 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책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목적의식이 뚜렷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맞아요. 특히나 예를 들면은 책 쓰기가 특히나 그런데 내가 A라는 주제에 대해 책을 이제 써야 돼, 쓰고 있어. 그러면은 그와 관련된 자료 조사 수집 과정에서 뭔가 책을 선정을 해야 되잖아요. 읽을 책을. 그러면은 지금 내가 집필하고 있는 책에 써먹거나 도움이 될 만한 책을 선정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 선정을 해서 5권을 또는 50권을 그러면 내 현재 책 주제와 관련된 필요한 것만 안테나가 켜져서 그것만 이제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 읽는 게 몰입도가 크겠어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왜 읽는지가 중요하다. 나 이 책 맞아요. 왜 읽어야 되지? 맞아요. 단순하게 유명하다. 뭐 지인이 읽어보라 해서 물론 그렇게 해서 읽어서 좋은 책도 있지만 매번 그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이 권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뭔가 동인되어 나한테 뭔가 필요가 욕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요 책은 나한테 지금 이러이러해서 필요해. 그래서 한번 읽어보자 하면은 내가 요 부분은 현재 5장 중에서 3번째 챕터가 나한테 가장 중요하겠네. 이렇게 골라서도 읽을 수 있고 맞아요. 1장부터 5장까지 똑같은 에너지로 읽는 게 아니고 나는 현재 지금 어디가 필요한 거를 알고서 읽는 거니까 맞아요. 에너지 분배, 시간 분배도 달리해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스킵할 건 스킵하고 맞아요. 집중해서 읽을 건 집중하고
맞아요. 이건 영 아니네? 바로 던지고 다음 차로 넘어가고, 맞아요. 시간과 에너지를 완전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완독 강박을 가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맞아요. 완독을 해야 돼? 맞아요. 책이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나한테 필요한 게 아닌데, 그죠? 저자도 쓸 때 어떠한 핵심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앞뒤로 배치하거나, 이제 뭔가 사족을 붙이거나 사를 붙이잖아요? 그럼 그거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맞아요. 중요한 핵심 메시지 있는 부분만 읽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왜 내가 이 책을 읽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내 자신이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렇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지 독서가 재밌고, 시키지 않아도 내가 막 찾아서 읽게 되고, 맞아요. 효율적으로 읽게 되고, 맞아요. 막 성장하게 되고, 완전 맞아요. 선순환이죠. 그죠? 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아니, 책도 음, 사실 같은 책을 두 번, 세 번 읽을 때 저는 그 처음에는 안 보였던 음, 부분이 나중에 몇 개월 뒤에 읽을 때는 또 확 꽂히는 부분이 다른 데서도 막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내가 필요한 책을 내가 읽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음, 꽂히는 부분이 이렇게 다른데 음, 남이 내가 좋았어 하고 너도 읽어봐 했는데 음, 그 사람이 좋았던 거지. 음, 내가 내가 똑같이 좋을 확률이 저는 되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책은 정말 주관적으로 자기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즐기면서 저는 읽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네. 공감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읽으면은 독서가 즐거울 수밖에 없어요. 네. 왜? 아니, 계속 내 문제를 해결해 주거든. 맞아요. 나한테 지금 되게 써먹을 거를 제공을 해주거든. 그러니까 계속 책을 읽고 싶을 수밖에 없어. 계속 맞아요. 막 읽고 싶은 책이 막 쌓여 있어. 맞아요. 이거를 의무적으로 읽는 게 아니고 읽고 싶은 책이 쌓여 있는 네, 거예요. 아, 저 맞아요. 책도 지금 나 빨리 필요하고 좋은데 읽어야 되는데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독서가 맞아요. 즐겁고 네. 그죠? 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이 뭔가 추천해주는 책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복불복일 수도 있고, 네. 그러니까 가장 우선순위는 나로부터 출발하자. 맞아요. 나로부터 출발하자. 그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메모를 했는데, 그러니까 어떤 뭐 흔히 말하는 그거죠. 큰 외상을 입거나 트라우마를 겪거나 하면은 PTSD라고 해서 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후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떤 큰 고난, 역경에 경험을 했어. 네. 그러면은 많이 주저앉거나 어쨌든 힘들어하거나 되게 어려운 시기를 좀 보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반대로 이제 뭔가 통계를 내보거나 과학적으로 뭔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와 반대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외상 후 성장이라고 음. 하거든요. 네. 오히려 외상, 뭔가 안 좋은 일, 힘든 일을 겪은 이후에 주저앉거나 뭔가 더 삶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도약하는 거죠. 더 강해지고. 그거를 이제 달성님이 겪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암을 통해서 더 내가 단단해지고 심지어 행복감까지 느끼시는 그거를 이제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이게 저는 되게 놀라운 거죠. 암을 통하기 전과 암이 걸리기 전에 저와 음, 암이 걸린 후의 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정말 깨달은 게 굉장히 많았고, 그, 그러니까 죽음을 인지하는 삶을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내가 죽을지는 알고 있잖아요. 누구나 죽는다는 건 알고 있지만, 뭐 무슨 한 80, 90세 내가 할머니 돼서 죽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진짜 내가 젊은 나이에도 죽을 수 있겠구나를 한번 생각을 해봤고, 그러니까 그 죽음을 인지하는 거에서부터 정말 많은 깨달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나간 제 과거가, 그러니까 제가
43살에 지금 암 진단을 받았었는데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되게 열심히 살았다 그랬잖아요. 되게 성실한 약간 사람이었어요. 되게 열심히 살고 사실은 이제 결혼도 7평 원룸에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끼면서 엄청 아끼면서 살았는데 뭐 애들 신발을 큰애 신발을 중고로 5켤레를 38,000원에 사요. 그럼 거기에 뭐 짝퉁 크록스도 있고 운동화도 있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한 사이즈를 5켤레를 38,000원에 샀거든요. 이름도 기억해. 나도 도훈이 신발을 사서 그를 우리 큰애가 1년 동안 신고 우리 둘째가 또 그걸 1년 동안 신었거든요. 뭐 그건 하나의 예고 정말 아끼고 살았고 근데 그 약간 좀 되게 굉장히 희생적으로 살았거든요. 그 신랑은 회사에 출근을 하는 사람이니까 또 아끼는 거에 한계가 있고 또 애들한테도 그렇게 아끼고 싶진 않잖아요. 부모의 마음으로. 근데 저는 저에게 굉장히 야박하게 굴었거든요. 저한테 쓰는 거를 굉장히 야박하게 굴고 뭐 진짜 뭘 안 샀어요. 뭘 진짜 옷도 뭐 안 사고 아무것도 나한테 들어가는 돈이 너무 아까운 거야. 음, 그렇게 해서 살았는데 난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되게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암에 걸리고 딱 죽으려 내가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고 생각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런 생각이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내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네. 음, 근데 그게 결코 누가 시켜서 그렇게 했던 것도 아니고 음, 나는 내가 열심히 그렇게 살았을 뿐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리고 나서 보니까 다 잘못된 거였어요. 다 잘못. 음. 그 내가 살아온 방식들이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들이 다 잘못된 거였고 저는 사실 돈이 아까워서 운동도 안 했거든요. 그 학원 끊고 하는 게 그게 다 잘못된 것이었고 그러니까 일단은 내가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게 진짜 1순위다. 애들이고 뭐고 가정도 내가 존재하고 나서 그 이후의 일이지. 그리고 내가 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가정한테까지 가는 게 맞는 거지. 희생하면서 사는 삶이 맞지 않다는 걸 그때 되게 많이 깨달았고. 그래서 어디서 어느 책에서 본 내용 같은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책에서, 그래요? 제가 쓴 책입니다. 그래. 그 내용 나와 있어. 어, 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냥 제가 순간 깨알 홍보를 한번 해봤어요. 네. 듣다 보니까 맞아요. 묘한 그 얘기도 나와 느낌이니까요. 있어요. 내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서고, 그죠? 맞아요. 맞아요. 자기 돌봄이 우선이 되어야 남을 맞아요. 도와주지. 맞아요. 나를 내팽개치고 남한테 헌신한다? 그거는 올바르지 않다.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어디서 많이 듣던 내용인데, 그래서, 결이 비슷하네? 그래서 잠시 깨알 홍보를 해봤습니다. 네네네. 그렇죠. 정말 맞아요.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유사한, 물론 달성님까지는 아니지만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크게 아픈, 거의 뭐, 하여튼 말로 형할 수 없을 정도의 고통, 전신 고통으로 죽음과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여러 생각이 드는 거죠. 여태까지 살아왔던 게 맞는 건가? 맞아요. 이런 방식을 유지하는 게 맞나, 과연? 그제서야 그런 맞아요. 생각을 맞아요.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하고 점검하고 아니다 싶으면 리셋 버튼을 누르면서 그죠? 고쳐 나가야 되는데 네, 그냥 당연하게 뭐 난 8, 90까지 살겠지. 별 탈 없이 맞아요. 100세까지 사는 거는 기정사실로 여기면서 누가 그렇게 해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죠? 당장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그거는 망각한 채 이제 그렇게 크게 아프고 나서야 큰 질병에 걸리고 나서야 그때 이제 뭔가 반성을 하는 거죠. 근데 맞아요. 저도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죠. 그래서, 음, 아니구나. 아닌 건 아닌 거구나. 요런 거는 뭐 괜찮은데, 요거는, 앞으로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바꾸게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암에 걸린 이후부터는 정말로 나를 음, 아끼고 사랑하기 위해 되게 노력을 많이 했고, 음,
그럼 뭐, 그 이유가 그 운동하는데도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음, 나한테 이제 투자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음. 근데 그게 그- 절대 사치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근데 많은 또 부모들은 맞아요. 또 그게 아니거든, 사실. 맞아요. 아유, 요 돈 5만 원이면은 애한테 뭘 사줄 수 있고, 뭘 사줄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그냥 열의 아홉 부모는 그렇게, 의식의 흐름이 그렇게 돼요. 맞아요. 내가 맞아요. 뭐, PT를 끊어? 아유, 이거면 애 한 달 학원비를 뭐, 보태거나 학원 하나 더 보낼 수 있거나, 말해 뭐해요, 그죠? 근데 그게 틀리다는 아닌데, 그래도 나를 먼저 좀 챙길 건 챙기자. 내가 무슨 명품백을 사고 뭐 이런 사치가 아니잖아요. 나를 맞아요. 위한 기본적인 투자는 아끼지 말고 나를 맞아요. 위한 투자는 그런 식으로 의식의 흐름을 가지 말자라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거든. 네. 나한테 뭔가 나한테 좀 맛있는 거 내가 먹이고 나한테 좀 좋은 옷 입히고 하는 게 맞아요. 그거 아껴서 애 학원 더 보내면서 뭔 의미가 있냐 이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는데 맞아요. 그렇게 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잖아? 그러면은 애도 느껴요. 맞아요. 어, 늘 말씀드려 내가 행복한 거를 진정하게 행복한 거를 보여줘야지 애가 행복하게 자랄 맞아요. 수 있거든요. 근데 맞아요. 내가 막 바득바득 아끼고 바둥바둥 뭔가 아껴가지고 애 학원을 더 보내고 애 좋은 옷 하나 더 입혔어. 그러면 애가 행복하게 자라냐?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너무 늦게 깨달았어, 제가. 음, 아프고 나서 그렇게 깨달았고. 음, 그러니까 그 이후의 삶은 지금은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너무 음, 감사한 일이 너무 많고, 너무 음. 행복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죽음을 진짜로, 그러니까 나한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사실 그렇게 열심히 살거나 뭐 음. 막 이렇게 소중하게 대했다기보다 그냥 막연하게 매일매일이 그냥 흘러갔지. 흘러가는 거죠. 예. 음, 근데 이제 그거를 한번 이제 암에 걸리고 죽음을 딱 깨달으니까 아, 진짜 오늘이 정말 소중하구나. 그리고 그때 암에 걸렸을 때 제가 드는 생각이 후회가 되잖아요, 사실. 음, 한 5년 전으로만 돌아갔으면, 암에 안 걸리게 했으면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음, 그리고 뭐 10년 뒤에 내가 건강한 모습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내가 아무리 후회를 해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고, 그리고 내가 원한다고 해도 미래로 갈 수도 없어요. 그 내가 지금 살 수 있는 시간은 오늘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죽음도 만약에 내가 죽는다고 해도 오늘은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음, 순간은 내 결정대로 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뭐를 내가 언제 죽을지는 사실 누구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내가 지금 이 순간 살 수 있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걸 또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음, 암 걸려서 내가 죽을지 살지 걱정하는 것보다 오늘을 잘 살아야겠다, 그냥. 내가 음,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음. 오늘 잘 살아야겠다. 그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또 그런 점이 있었어요. 암에 걸리고. 그렇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네, 그래서 정말 또 역시 식상한 말이지만은 메멘토 모리.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 메멘토 모리. 언제든 죽을 수 있으니까 그죠? 죽음은 늘 가까이 있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살자. 가볍게 그냥 순간만 생각하고 또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이제 그게 가볍게 여길 일이 아닌 거죠. 정말 곱씹고 곱씹고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 정말 오늘 하루는 돌이킬 수 없다. 다시 오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은. 맞아요. 지금 달성님과 인터뷰하는 이 순간은. 그죠? 맞아요. 그리고 말씀하셨다시피 과거와 미래는 내가 통제할 수 없어요. 맞아요. 근데 적어도 지금은 내가 어떻게든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을 막 방탕하게 즐겨라 이게 아니고 최선을 다하면서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대한 만족감을 좀 끌어내야지. 그게 이제 차곡차곡 쌓이면은 일상이 행복한 거고 삶이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크게 아프기 전에, 큰 질병이 걸리기 전에 맞아.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마시고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튼튼하게 해놓는 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깨달은 점이 있는데, 암에 걸리고, 지나고 나서 이제 나에게, 그러니까 되게 억울했거든요. 암이 나한테 찾아왔다는 게 나는 되게 열심히 살았고, 음, 뭐, 나름 뭐, 나쁜 짓도 안 하고 착하게 산 것 같은데 왜 암이 나한테 왔을까 되게 억울했거든요. 음, 근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 암이 뭐 착한 사람한테 안 가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그럼요. 근데 아무튼, 근데 억울했던 거야. 나한테 왔다는 게, 이 젊은 나한테, 착실하게 산 나한테 왔다는 게 되게 억울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음, 암이 나한테 온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이 걸리기 전에 저와 음, 암이 걸렸 후에 저가 음,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암이 걸린 이후부터 글을 쓰기 시작하고 나를 챙기기 시작하고 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된 거예요. 네, 암에 걸리기 전에 나보다 지금이 내가 훨씬 더 성숙하고 음, 행복하고 멋진 나로 살고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암이 나한테 찾아온 이유는 불행이 아니라 나를 글 쓰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찾아왔구나. 나를 남은 여생을 더 행복하게 살게 만들기 위해서 찾아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암이 찾아온 이유가 그 불행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심지어 저는 암에 걸려서 수술할 때도 몰입을 경험하며 막 즐거워했었고, 음,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또 일종의 프레임이잖아요. 그 모든 사건은 좋고 나쁨이 없고, 내가 좋게 생각하면 좋은 사건이 되는 거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사건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일이, 똑같은 일이 사람들한테 일어나도 내가 씌우는 프레임에 따라서 그 사건은 정의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암이 저한테 찾아온 이유를 그렇게 프레임에 씌웠고, 실제로 또 그 프레임대로 살고 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 세상은 나를 위해 돌아가는구나. 음, 나한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나를 위해서 일어난 일이구나. 심지어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더라도 그 안 좋은 일을 통해서 나에게 역경이 오는 이유는 나를 더 크게 성장시키려고 오는구나. 이런 거를 또 깨달았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또 엄청난, 뭐, 개인적으로는 암을 통해서 얻은 게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참, 그렇, 그렇죠. 그리고 그게 정말 가벼운 일이 아니니까 어떤 가벼운 안 좋은 일, 나쁜 일, 힘든 일을 겪어도 그러한 깨달음이나 통찰을 당연히 얻을 수 있는데 정말 엄청나게 큰 일을 겪으셨는데 그러면은 거기서 정말 얼마나 큰 깨달음을 얻으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또 너무 공감이 되고 좋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세 가지를 또 제가 메모를 했어요. 첫 번째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일은 한 가지 면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양면이 같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안 좋은 점과 좋은 점을 같이 지니고 있고, 좋은 일도 좋은 점과 그 이면에는 나쁜, 안 좋은 점이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레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한마디로 틀을 짜고 바라보느냐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해석과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죠. 맞아요. 안 좋은 일이 겪었어. 암이라는 게 찾아왔어. 그러면 안 좋은 면만 찾으려고 하면은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얼마나 많겠어요. 끝도 없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단 하나라도 좋은 점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 노력, 그 시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이런 시련이 왜 내게 왔지? 당연히 처음에는 열의 아홉은
똑같은 반응을 겪겠죠, 과정을.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그래서 부정하고 싶고 억울하고. 근데 어쨌든 그런 과정을 겪은 이후에는 그러면은 이걸 통해서 나는 뭘 얻을 수 있을까? 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왔을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번 책에도 썼지만은 우울증을 예로 들면서 우울증은 저도 겪었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맞아요. 정말 몹쓸 병이에요. 안 겪었으면 맞아요. 좋겠어, 아무도. 어, 사람이 막 좀비가 되고 안 좋, 힘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뭔가 좋은 점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른 식으로 얘기하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러면은 나한테 지금 우울증이 왜 찾아왔을까? 지금 달성님 사례를 통해서 얘기하자면 나한테 암이 왜 찾아왔을까? 그걸 한번 들여다보는 거예요. 일종의 신호 아닌가? 시그널 아닌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대로 살지 말라는 뭔가 맞아요. 변화를 주라는 지금의 삶의 방식대로 계속 살지 말고 맞아요. 조금이든 많이든 삶의 변화를 주라는 몸의 신호든 뭐 하늘의 계시든 뭐든 우주의 뭐든 시그널 신호이지 않을까? 점검을 해보는 계기로 삼고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요러요러한 점이 잘못됐었네. 그래서 이러한 병이든 마음이 힘듦이든 뭔가 찾아왔네. 그러면 그거를 그때부터 이제 개선시키는 계기로 삼으면 이 안 좋은 일을 통해서 적어도 뭐 하나 좋은 점은 발견하거나 좋은 점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겪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무너지거나 좌절하거나 계속 그냥 신사한탄만 하거나 그러면은 뭐 얻는 게 1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맞아요. 힘들지만은 맞아요.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한테 내가 지금 사업을 했는데 쫄딱 망했네. 그러면 A부터 Z까지 안 좋은 뭔가 해석만 계속 찾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그러면은 왜 망했지? 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뭔가 삶을 끝낼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앞으로 맞아요. 삶을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가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도움이 될 만한 걸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 마지막으로 메모해 놓은 건 예전 일전에 말금님과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인데 말금님의 어린 따님이 난소암에 걸려서 그때 주고받은 대화 중에서 Why me? 왜 하필 나야? 이게 아니고 Why not me? 왜 나면 안 돼? 이런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암이라는 게 착한 사람한테는 안 가고 나쁜 사람한테는 가라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고 모든 나쁜 일이 왜 나만 사업을 했는데 망해?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이게 아니고 누구든 망할 수 있고 누구든 우울증 걸릴 수 있고 누구든 암에 걸릴 수 있고 나이면은 안 된다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은 더 블랙홀에 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 걸릴 수 있는데 그게 하필 이번에는 나였네. 그러면 다시 돌아서 아까처럼 이번엔 우리 나쁘게 나였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좀 헤쳐나갈 수 있지? 좋게 이제 뭔가 생각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 프로세싱이 돼야 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런 또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음, 동의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 공감되는 말씀이고 제가 이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이입을 하게 되면서 듣게 되네요. 시청자분들도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뭔가 곤란하거나 힘들거나 삶에 의욕이 없거나 부정적인 어떤 기운으로 똘똘 뭉쳐있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쳐날 길은 있다. 좋은 면을 좀 찾으려고 노력을 하시라.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프레임을 씌우는 거 있잖아요. 저는 긍정 프레임을 이렇게 씌우는 것도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게 그냥 갑자기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니까 저 요즘에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저희 차를 누가 박았어요. 음, 그래서 앞에 차를 뽑은 지 그렇게 오래 뭐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근데 완전히 본네트가 위로 솟을 정도로 트럭이 다 음, 나왔거든요. 우리는 진짜 음, 놀랐었는데.
근데 그때 드는 생각은, 아이씨,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내 차 또 이제 중고차 값, 나중에 팔 때 가격도 내려가고, 내 차한테 뭐, 새 차도 이제 사고 차량으로 등록되고,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어? 얼마나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려고 또 이런 일이 일어났나. 바로 1초 만에, 0.1초 만에 그 생각이 바로 스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는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런 생각이 바로 스치는 거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며칠 전에는 제가 이제 스타벅스에서 이제 글을 쓰고 있다가 보니까 차에다 뭘 두고 왔어요. 음, 차에다가 두고 왔는데, 그걸 가지러 가야 되는데, 주차장이 가깝지 않았거든요. 음, 그리고 막 지하 3층까지 또 거기다 하필이면 또 주차를 해서 내려갔다 올라오고, 뭐 또 거기 스타벅스까지 걸어가고 하고 덥고 막 하는데, 남자 같으면, 아씨, 나 왜 그걸 그렇게 두고 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딱, 아, 이거 두고 왔네? 하고 이제 의자를 빼서 가지러 가야겠다고 가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나 지금 몸을 움직임으로써 두뇌 발달이 더 됨으로써 글을 더 잘 쓰려고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원래 왜 몸을 움직여야 뇌가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지겹게 글을 계속 쓰는 게 아니라 음, 나에게 지금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시간을 줌으로써 내가 더 글쓰기에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스타벅스에 올라오면서 또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진짜 긍정 프레임이 되게 자동화되어 있구나. 음, 뭐 이거 또 포스팅 거리 하나 되겠는데? 블로그 포스팅 음, 거리 하나 되겠는데? 아, 맞아요. 되게 좋은 일이 일어났네?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걸 또 이제 포스팅을 썼고. 음, 그래서 저는 이 프레임 씌우고 하는 이 긍정 프레임 씌우는 것도 저는 되게 습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정말 공감하죠.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은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러면 기존에 뭔가 관성대로 생각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 또 누가 또 차 박았네. 아, 뭐야. 짜증나. 습관이 안 되어 있으면. 근데 이게 계속 처음 초반에는 어렵죠. 근데 계속 그게 긍정적인 뭔가 면으로 화제를 돌리거나 사고를 전환하려고 노력해서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 있으면 어느 순간 큰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 말씀하신 대로 도대체 무슨 오늘 또 얼마나 좋은 일이 있으려고 이러한 또 일이 나한테 두고 봐. 엄청 좋은 일이 생기겠네. 또는 저 같으면 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내가 만약에 운전하다가 이렇게 콱 뭐가 부딪혔으면 어쩔 뻔했어. 아무도 안 다쳤잖아. 맞아요. 그냥 주차되어 있는 차에 정말 다행이다. 다친 사람 없어서. 이런 것도 있고. 너무 공감하는 게,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다 사사건건 일일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건 아니지만은 예전보다는 훨씬 이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완전 자동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자동화까지는 이르렀는데 예전에 지금 말씀드리면 생각이 나는 게 저도 이제 포스팅을 했던 건데 어린 첫째 딸과 어떤 장소에 어떤 이제 배움을 위한 교육을 위한 장소에 태우고 제가 운전하며 가고 있는데 길을 제대로 들어섰으면은 시간이 오히려 남을 정도로 충분해요. 근데 길을 제가 길치기 때문에 내비를 키고 두 개를 키고 감에도 어쨌든 하필이면은 샜어 딴 데로. 근데 그게 또 하필이면은 바로 유턴할 수 없는 엄청나게 가야만 되는 엄청나게. 그래서 음, 내비가 순간 이제 도착 시간이 바뀌면서 보니까 총각을 다투는 정말 이제 한 1, 2분 내로 시간 내야 맞출 수 있을까 말까.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니 왜 하필 이런 일이 운전하면서 바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바로 어떻게 제가 의식적으로 생각을 바꿨느냐. 아, 내가 만약에 저 차도로 애초에 계획된 대로 원래대로 갔으면은 사고가 났었을 수 있나 보다. 사고를 면하려고 이런 식으로 일종의 시인의 계획이죠. 저는 시를 뭐 믿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은 루시와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은 플랜 A보다 플랜 B가 더 좋은 건 플랜 B는 신의 계획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것처럼 아 나한테 좀 더 좋은 일이 생기려고 이렇게 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죠. 나 사고 면했네?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맞아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한 게 중요한 거지. 그러면은 짜증도 덜 나고, 맞아요. 오히려 이제 난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다행이다. 저쪽으로 갔으면은 뭔가 사고가 났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혹자는 정신승리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내가 그 순간에 기분이 좋으면 된 거야. 맞아요. 맞아. 그리고 쓰는 사람은 뭐다? 중요한 게, 이걸로 또 글감 하나가 늘었네? 맞아요. 그래서 이걸로 또 포스팅을 했거든. 맞아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노력을 해야 돼요. 습관이 들도록 의식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오히려 좋아 이러한 뭔가 마인드 태도가 되고 나쁜 면에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인 면을 찾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긍정적인 면으로 바꿔버리거나 프레임을. 이제 맞아요.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음, 시청자분들도 한번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 왜냐하면 본인이 이렇게 살아야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다들 굉장히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다 내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음, 나한테 유리하게. 모든 것을 음, 다 나한테 유리하게. 그래서 세상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이유도 나한테 좋기 위해, 하기 위해서 일어난 거고, 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또 좋은 거고. 그렇죠. 음, 그래서 아니, 지금 나쁜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거기서 좋은 면을 보거나 그거를 좋게 해석하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노력만 하면은 안 될 건 없어요. 맞아요. 아니, 내가 사업을 망했어. 거기서 뭐 더 어떡하라고 뭘 좋게 해석해. 아, 더 크게 더 크게 성공하기 위해서 한번 맞아요. 망하나 보다.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업가들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정생생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은 내 마음에 달려 있다. 음, 예, 그런 겁니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거기 때문에 내 반응, 내 태도를 어떻게 내가 다스리고 컨트롤하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작가님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질문은 뭐 이렇게 세 장을 준비를 했는데 준비한 뭐 질문은 무색할 만큼 시간이 아, 후딱후딱 지나가네요. 근데 저는 이러한 인터뷰를 좋아합니다. 예, 아, 뭔가 그냥 하나의 말씀에서 계속 이제 꼬리를 물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이렇게 보태거나 문득문득 드는 질문을 드리는 게 더 음, 재밌고. 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은 네. 폴댄스를 하시잖아요. 아, 네. 이거는 뭐 어떻게 하시게 되셨는지가 궁금했어요. 실은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수술을 하고, 근데 그게 딱 제가 유방암이었는데, 그게 딱 수술을 양쪽을 다 했는데, 팔을 이제 못 쓰게 된 거예요, 한동안. 팔을 못 쓰게 됐는데, 그게, 그러니까 아픈 게 한꺼번에 오더라고요. 어깨도 나가고, 갈비뼈도 이제 방사선 치료받고, 갈비뼈에도 또 나가고, 그 상체를 거의 다 막 못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을 하고 싶은데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다리밖에 없으니까 뭐 걷기나 뭐 제대로 된 운동을 할 수가 한동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블로그에서 이제 전자책까지 쓰고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웃이 늘고 그때 막 엄청 막 나는 뭐 아파도 글을 쓴다 하면서 막 그때 막 전자책 세 권도 쓰고 뭐 브런치 작가도 되고 막 했는데 아무리 그렇게 해봤자 진짜 몸이 아프면 체력이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뭐 열정적으로 뭐 하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 체력이 안 되고 몸이 아프니까 또 안 되더라고요. 음, 그러고 나서 지금 뭐 글이 중요한 게 아니다. 나의 문제점은. 음, 근데 솔직히 그때는 뭐 너무 재밌었어. 막 글 쓰고 블로그 키우고 또 막 재밌는 상상하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막 키워지고 사람들 뭐 반응하고 막 전자책도 쓰고 하면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이런 거 이렇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음, 아무리 그래도 몸이 이제 안 좋으니까 안 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폴댄스를 했던 건 아니고 어깨가 안 좋아서 그때 당시에는 주사를 막 여기 막 세 대씩 맞고 병원 다니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음, 그래도 빨리 좋아지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필라테스를 한 2, 3개월 하다가 갑자기 들은 거예요. 폴댄스 생각이. 근데 그 폴댄스 생각을 그때만 했던 게 아니라 5년 전쯤에도 그 폴댄스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음, 당시가 이제 38, 9대인가 그때였는데 내가 무슨 폴댄스야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었고 나이도 너무 많고 음, 폴댄스가 좀 근력 운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폴에 매달려 막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필라테스 한 3개월 하고 나서 갑자기 폴댄스가 생각났는데 똑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난 지금 그때보다 더 나이가 많이 들었고 음, 44살이 무슨 폴댄스야. 그리고 뭐, 지금 어깨도 너무 아픈 상태고,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나 5년 전에도 그런 생각 했었잖아. 음. 근데 나 아직도 시작을 안 했잖아. 아, 그리고, 뭐야, 나 죽음까지 생각을 했던 사람인데, 뭐 이거 하고 싶은 것도 해보고 죽어야지. 뭐 이런 생각이 그렇죠. 들어서, 아님 말고, 음, 해보고 아니면 그만두면 되잖아. 아님 말고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 아님 말고 정신으로 그러니까 그날 그 생각이 드는 날 바로 이제 알아보니까 무료 체험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 갔어. 그래서 무료 체험 신청을 해서 갔는데 의외로 내가 이렇게 매미같이 이렇게 매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매달리기는 가능하구나. 음, 그래서 그날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을 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진짜 근데 폴댄스 운동을 하면서 원래 어깨가 안 좋아서 뭐 다칠까 어쩔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처음 가서는 이렇게 아기자세라고 하거든요. 엎드려서 이렇게 팔 굽는 그것도 너무 어깨가 아파서 못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병원보다 더 음, 빠르게 좋아졌고 그리고 폴댄스가 너무 재밌고 음, 새로운 또 취미를 만들었고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책을 쓰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것도 폴댄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 왜냐하면 그 전에도 이제 전자책 외에 책을 쓰고 싶다는 생각은 좀 있었는데 그냥 그 생각이 딱 들면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이 내가 체력이 될까? 이게 글 쓰는 게 사실 엉덩이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으로 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한 일이고. 근데 그렇게 책 한 권을 내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 나한테 그런 에너지가 있을까 하는 의문이 항상 있었거든요. 그 체력에 대한 자신감이 없었던 거죠. 근데 이제 폴댄스를 하면서 실력이 점점 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제가 이제 전문가반을 듣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하루에 막 세 타임, 심지어 네 타임을 막 듣는 거예요. 음, 5시간 정도를 풀을 타는 거야. 어, 그래서, 와, 미쳤네, 내가. 혼자 막 그런 거야.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근데 그런 걸 하면서 이제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음, 있다. 그리고 이제 폴댄스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운동하고 다르게 폴댄스는 이제 기술을 쓰거든요. 동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동작을 하기 위해서 처음에 딱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그 동작을 하려고 할 때. 근데 실패해요. 그러면은 이제 또 고민을 해. 내가 왜 실패했지? 이 손을 음, 이렇게 한 5cm 내리고 다리를 더 당겨서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요번에는 실수를 했으니까 다음번에 탈 땐 그렇게 해보자. 근데 또 그렇게 했는데 또 실수해. 그래? 그럼 이렇게 해도 안 됐는데? 그러면 이렇게 해서도 해보고 막 그리고 이제 체력 안배도 해야 되거든요. 그걸. 근데 그렇게 머리 쓰면서 하는 게 또 되게 재밌는 거예요. 그걸 하나 기술을 배우기 역시 위해서. 또 일종의 또 문제 해결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머리 쓰면서 이렇게 배우는 것도 되게 재밌고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폴을 타고 있는 게 나도 내가 너무 신기한 거야. 음, 그래서 이제 폴댄스를 배우면서 이제 체력도 좋아지고 자신감도 붙고 그래서 음, 저는 어느 날 갑자기 폴댄스를 하다 원래는 제가 블로그에 글쓰기가 멈춰졌었거든요. 몸이 안 좋아서 다 일단은 몸부터 챙겨야겠다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들었고 몇 개월 동안 이제 글쓰기를 멈추고 이제 운동 다니고 먹는 거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몸 만드는데 되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다가 이제 운동 조금 하다 폴댄스를 하게 되다가 폴댄스를 하다가 블로그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다시. 다시 뭐, 아, 해야겠다가 아니고, 이제 체력이 조금 되니까 다시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하다가 블로그 쓰기 시작했는데 한 두 달 만인가? 나 책 쓰기 가능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그래서 쓰기 시작하다가 갑자기 올해 5월이었어요. 5월 1일. 내가 기억나. 5월 1일 날, 아, 나 책 써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에다가 나 책 쓸래요 하고 이제 쓴 거예요. 책 공헌을 한 쓰겠습니다. 거네요. 네. 책 쓰겠습니다 하고 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안 써봤으니까 이제 뭐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투고는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내가 뭐 무슨 글을 써야 되나 막 고민하고 하다가 근데 불과 그 공헌을 한 지 한 3주 만인가 한 달도 안 돼서 근데 내가 이제 저 이야기 하고 싶은 말은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인생에 좀 특이한 일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목차를 해서 투고를 했는데 저는 뭐 안 될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어요. 샘플 원고 목차 쓰고 샘플 원고 한 세 지를 보냈는데 안 될 텐데, 안 되면 뭐 또 뭐 도움을 받거나 뭐 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돼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책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이 변화가 지금 5월이면 얼마 안 돼요. 그죠? 5, 6, 7, 8. 음. 근데 엄청나게 저는 빠르게 변하고 있고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저는 그 시발점이 폴댄스라고 생각을 해요. 어, 폴댄스를 했기 때문에 내가 체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도전 의식이 생겼기 때문에 음, 했기 때문에 지금 제 변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제가 또 가장 최근에 지금 저희 변화를 보면서 정말 느끼는 점은 아 진짜 놀아야 되는구나 음, 인생 나한테 그전에 굉장히 야박하게 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놀이에서 진짜 문제 해결력이 오고 음, 놀이에서 새로운 나의 문제점들이 왜 취미 생활이나 놀이 같은 걸 통해서 한 발 멀리 다른 거를 함으로 인해서 그게 문제점들이 다 해결이 되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제가 말을 잘 못했죠. 아니, 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음, 이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만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즐길 줄 알아야 되는구나. 내가 취미 생활도 하고, 음, 내가 운동도 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문제까지도 다 음. 해결이 된다는 생각을, 뭔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네, 주거나, 그죠? 네, 도움을 주거나, 네. 음, 그래서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지금 갑작스럽게, 저 나름대로는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사실은 저거는 정말 약간 은둔형 아줌마예요.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지 않고 약간 자발적 고립을 하는 사람인데 어제 처음으로 초롱꿈님 음. 북콘서트 가서 아, 처음으로 사람들 만났어요, 어제. 공동 세 분이서 했던 네네. 그, 거기에, 네, 지혜님하고 허지영 작가님하고 김호중 네네. 작가님, 예, 예, 예. 거기에 이제 초롱꿈님이 사실은 너무 궁금해서 제가 그 만나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를 참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요즘 또 드는 생각은? 근데 저 이렇게 막 말해도 돼요? 아니, 얼마든지 되죠? 뭐, 아, 네. 음, 그래서 초롱꿈 요즘에 드는 생각은 제가 이제 책을 통해서 음, 지혜와 뭘 많이 배우려고 했었는데, 진짜 책은 사람이 또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음,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블로그를 하고 요즘 유튜브도 막 하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좋은 음.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좋은 사람이 돼서 나라는 사람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하고 조금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죠. 그쵸? 음.
그래서 지금도 사실 블로그를 통해서 초롱꿈님도 알게 되고, 작가님도, 박금필 작가님도 알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람을 조금씩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이런 변화도 저에게는 사실 음, 엄청난 변화거든요. 지금 저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무언가 변화가 오고 있는데, 음, 그거의 시발점은 폴댄스였다. 그러니까요. 폴댄스였고, 그걸로 인해서 이렇게 빠르게 성장을 하면서 깨달은 점은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는 그러니까 놀이나 취미 생활이나 뭐 음, 다른 데 함으로 인해서 나의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이 더 저절로 술술 풀릴 수도 있겠구나. 이런 음, 거를 최근에는 좀 깨닫고 있고, 그리고, 아, 좋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조금 더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네. 그렇게 있습니다. 뭐 의도된 거는 처음에는 아니었겠지만은 그죠? 정말 맞아요. 폴댄스가 돌이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된, 네, 그죠? 단순하게 뭐 체력 증진, 향상 이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네, 체력은 체력대로 좋아지면서 네, 자신감, 네, 자존감이 올라가고 맞아요. 그리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러면 책도 쓸 수 있겠는데? 네, 라는 걸로 또 이어지고 네, 그게 실제로 또 좋은 결과로까지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ing고 네, 그러면 참 역시 뭔가 쓸모없는 도전, 쓸모없는 경험은 없어요. 그죠? 그리고 맞아요. 뭔가 의외성, 그러니까 인생은 우연의 집합, 총합, 맞아요. 의외성, 의외의 총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맞아요.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연결이 되거나 파생이 되거나 맞아요. 기회가 또 창출되거나 그죠? 네, 그래서 또 인생이 어떻게 보면은 재밌기도 하고 맞아요. 그러한 일종의 예측 불허, 네, 불확실성 그죠? 네, 맞아요. 폴댄스가 이렇게 내 인생에 도움이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쵸. 그리고 그거 시작 당시에 뭐 내가 엄청 뭐 이걸로 뭘 음, 해야겠다가 아니고 음, 에이, 나 몸매 달리면 그만둬야지 뭐 하면서 아님 말고로 그냥 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작게 도전하는 게 엄청난 큰 변화를 주거든요. 사실 음, 옷 장사도 만약에 제가 로드샵에 음, 근사하게 옷 장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시작을 못 했을 텐데 음, 제가 원래 그 집에서 옷을 판다는 생각은 해도 도전을 대부분 못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들었던 생각이 이제 계산을 해본 거예요. 이거 행거, 뭐, 옷 재고, 그래서 이렇게 망해봤자, 망하면 내가 얼마 써야 돼? 계산을 해본 거지. 근데 500만 원도 안 드는 거예요. 내가 음, 인테리어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들어가니까. 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한테 우리 신랑이 그 이제 집을 처음 샀잖아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모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명품백을 하나 사라고 사주겠다고 막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든 생각은 명품백 대신 나한테 경험에 한번 투자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음, 이거 날리겠다. 음, 가방값 대신 이거 장사 경험을 그냥 500만 원짜리 명품값 산다고 생각하고 이거 망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내가 그리고 솔직히 한 9년 거의 10년 가까이 애들만 키웠는데 내가 무슨 수를 성공을 해. 망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냥 가방값 대신 이걸로 한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 그게 또 엄청난 성장을 한 거죠. 그걸 통해서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엄청난 고민과 그걸 음, 한번 키움으로 인해서 음, 또 뭐, 아무튼 그걸로 인해서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했고, 네네, 그 계기로 해서 뭐 집도 뭐 아무튼 더 이제 부동산에도 눈을 뜨고, 뭐 약간 그렇게 다 된 거예요. 근데 그거 시작 자체가 엄청 음, 사는 거잖아요. 시작 그렇죠, 자체가 그냥 아님 말고 음, 500만 원 그냥 버리지 뭐. 이 생각으로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폴댄스도 마찬가지고. 아님 말고. 근데 지금 이렇게 된 거고, 글쓰기도 뭐 엄청 내가 뭐 대단한 작가가 돼야겠다 생각은
1도 없었고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음, 아이, 나 이렇게 그냥 죽기는 싫으니까. 나, 내가 깨달은 게 좀 많은데, 이거 좀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냥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인생은 몰라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역시 중요한 말씀이시잖아요, 그죠? 뭔가 시작을 거창하게 해야 된다. 시작을 완벽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너무 시작하기 어렵거나 그 시작 시점이 너무 뒤로 미뤄지거나. 근데 일단 작게라도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점점점 키워나가든 점점점점 개선해 나가면은 그게 더 나은 게 아닌가.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진짜 살다 보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시작을 아예 안 하는 것 또는 너무 늦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빨리 뭔가 시작을 하고 되게 좀 불안전하고 미숙하더라도 뭐 시행착오 겪으면서 이제 계속 개선해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빨리 원하는 지점에 이룰 수 있는 길이다. 맞아요. 음, 무엇보다 재밌어요. 재미. 뭐, 무엇보다 인생이 너무 음, 재밌는 거야. 그런 사람 이기기 힘든데. 그리고 그런 분 흔치 않은데, 그죠? 부러움의 그런가요? 대상이죠. 네, 그러니까 그냥, 내가 인생 자체가 즐겁다 또는 내가 지금 뭔가 일상에서 즐길 거리가 있다, 많다? 이거는 되게 행운아죠, 행운아. 예. 왜냐면은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겠고, 이거 해도 재미없고, 저거 해도 재미없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 태반이니까. 음, 인생 재밌어. 이거는 뭐, 엄두도 못 대고, 음, 뭐, 재밌는 거 없나? 재밌는 거리 없나? 아무리 찾아도 못 찾거나, 뭐 금방 실증 나거나, 어쨌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자성님처럼, 인생 자체를 즐기거나, 재밌는 거를 위주로 찾아서 하거나, 그거는 되게 어쨌든 축복받은 거죠. 근데 제가 그때 아파서 좀 블로그에 글도 치고 운동 조금 하고 먹는 거 좀 신경 쓰고 그때가 무슨 여행도 다니고 뭐 자고 싶을 때 자고 뭐 먹고 싶을 때 먹고 뭐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되게 그랜 뭐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했는데 솔직히 저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행복하거든요. 지금이 뭔가 열심히 해야 하고, 그리고 이제 좋은 책을 쓰고 싶다는 목표가 생겼잖아요. 그 목표가 생기면 이제 거기에 맞는 제가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먹는 것도 더 까다롭게 먹게 되고, 저는 뭐 안 하던 찬물 샤워도 막 시작하고, 왼손 양치도 뭐 창의력이 좋아? 그럼 왼손 양치도 해보고, 그래서 저도 왼손양치 한지 되게 오래됐어요. 아, 예, 예. 역시. 적어도 이때만이라도 왼손을 쓰자. 네, 그러면은, 그죠? 운해를 네, 어쨌든 자극을 주자. 그래서 네. 5년도 넘은 것 같아. 아, 그래서 뭐 여행을 저번에도 이제 여행을 갔는데 그 전에 여행은 정말 휴양 여행이었는데 그 얼마 전에 간 여행은 이제 목표가 이제 몰입해서 책 쓰기 위해서 여행을 혼자 좀 갔다 왔거든요. 근데 그때도 그런 목표가 있으니까 숙소가 20층이었는데 맨날 제가 20층까지 계단으로 다녔어요. 음, 오르락내리락. 음. 근데 이걸 누가 시키면 하겠냐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물론 계단 올라가면 힘들죠. 뭐 하고 힘들지만 그게 즐거운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고 내가 또 성장하고 있는 거를 느끼는 이게 행복한 거지. 그리고 막 오늘 하루를 너무 멋지게 보냈어. 왜 계획대로 다 되는 날이 있잖아요. 있죠. 계획대로 되는 날이 있어. 그러면 이제 잘 때 밤에 너무 뿌듯한 거지. 아, 아주 그냥 충만하죠. 네. 그리고 이제 막 내일은 더 멋지게 음, 더 행복하게 보내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요즘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게 온전히 느껴져요. 그리고 뭐 다른 분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겠지만은 저도 일종의 뭐라 그럴까 그런 부류 그런 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하느냐, 뭐 여러 순간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말 그대로 내가 뭔가 계속 좋아지고 나아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거를 느낄 때, 내가 좀 더 좋아졌네? 좀 더 나아지고 있네? 그런 거를 이제 제가 캐치할 때 되게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죠? 보람을 맞아요. 느끼고. 맞아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제가 늘 말씀드린 자리 이탈. 나로서만 그게 아니고 달성님도 글로써 남의 성장을 돕는다. 그런 거를 이제 표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성장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타자, 남의 성장까지 도와준다? 뭐 이거는 진짜 뭐 메슬로 욕구에서 자아 실현을 욕구를 더 상위인 자기 초월의 욕구, 남의 이제 성장까지, 남의 뭔가 이로움까지 도와주는 뭐 끝판왕이죠, 그죠? 음. 근데 그럴 때가 되게 삶이 즐겁고 행복하지 않나.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 책을 쓰면서 찾은 거예요. 저도 사실은. 근데 저는 그 장사를 해서 그런지, 그러니까 돈을 버는 원리도 결국은 남에게 이롭게 해야지 나에게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가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남을 얼마나 감동시키느냐, 남에게 얼마나 큰 가치를 주느냐,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들어오는 돈의 액수가 전 달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얼마나 큰 문제를 해결해주면 큰 돈을 버는 거고,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주면 돈을 버는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지 남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저는 이제 당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저는 사실 지금이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제 삶이 과거에 비해서 지금 뭐 나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뭐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쪼들리는 정도는 아니고, 지금 삶이 되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근데 막 몇백억 부자가 되어야 되고, 막 그렇게 뭐 또 막 엄청나게 내가 또 막 그런 생각을 하면 내가 또 설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설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그렇게 내가 몇백억 부자를 목표로 삼아도 설레지 않았는데, 어? 내가 남들에게 남들을 성장시키고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키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는 좀 설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도 저한테 막 질문을 하거든요. 나는 왜, 좋은 질문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왜 살아야 되지? 이 질문도 했었어요, 저한테. 나 왜 살아야 되나? 일종의 그런 거죠. 소명의식 같은 거. 네, 네. 난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어떤 쓰임이 있을까? 맞아요. 이게 공교롭게도 아마 지난주에 보표님과 인터뷰에서 어, 이러한 또 대화 주제가 있었거든요. 어, 예, 되게 근데 필요하고 도움이 되죠. 맞아요. 그래서 음, 사실은 뭐 존재만으로도 다양성의 일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존재만으로도 사실은 의미가 있지만 음, 그거를 넘어서는 뭐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태어남으로 인해서 세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래서 사실 그럼 어떻게 도움이 되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은 것들을 책으로 써서 알리면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약간 발달도 그렇게 책을 써야겠다는 생각도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바람직하고 이상적인 방향이죠. 저도 추구하는 거고, 남한테도 권하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타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되게 다양할 텐데, 그 중에 정말 하나로서 훌륭한 방법이 책을 써서 독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독자가 삶에 뭔가 긍정적인 변화를 겪는다. 이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책 쓰는 사람은 책을 쓰는 과정에서 좋고, 맞아요. 책을 쓴 이후 결과적으로도 좋겠지만은, 또 그 책을 읽는 독자는 독자대로 긍정적인 경험을 해서 좋고, 맞아요. 이게 뭐 정말 자리이타의 아주 올바른 예죠. 나 좋고 남 좋고, 맞아요. 나도 좋고 남도 좋고. 그래서 배워서 남 주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책 쓰기죠. 배우면 나도 좋지만 책을 쓰면서 남한테 주는 거. 정말 되게 좋은 행위 같아요. 그래서 달성님의 지금 지필이 뭐 어느 정도 완성도가 지금 진행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올해 안에는 어떻게 출간될 수 있나요? 어때요? 예정일이? 그런 게 잡혀 있나요? 그럴 어떻게? 것 같아요. 그냥 음, 목표는 올해 안에. 음, 올해 안에 꼭 어쨌든 세상에 달성님의 책이 나와서 많은 독자분이 그 책을 읽고 좋은 긍정적인 경험을, 변화를 얻으면 좋겠네요. 저도 그렇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또 워낙 여태까지 열심히 또 살아오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게 뭐 어디 가나요? 더 열심히 하면 더 열심히 했지. 그래서 분명히 최선을 다해서 책을 또 쓰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 보시면 놀라실 거예요. 1시간 반이 아마 넘었을 거예요. 아, 그러네요. 제가 음, 그러니까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요. 그러니까 뭐 1시간 넘게 어떻게 얘기해? 그건 기우입니다, 기우.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더 또 말씀 나누고 싶은 주제는 많지만 또 너무 또 시간이 또 늘어지면은 다성님도 힘들고 시청자분도 힘들기에 여기서 일단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면서 공식적인 질문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그러면은 뭐 올해가 됐건 앞으로 근시일 내가 됐건 뭐 굵직한 또는 뚜렷한 어떤 계획 목표 이런 게 따로 있으실까요? 어때요? 일단 종이책 집필은 일단은 뭐 꾸준히 하실 거고 그죠? 지금 네. 현재 하고 있는 거 그거 외에 네. 또 혹시 또 다른 게 혹시 있으실까요? 어때요? 근데 저는, 근데 유튜브도 지금 도전을 하려고 음,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하다가 보면 음, 내 길이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뚜렷한 계획은 첫 번째는 그냥 책이고, 음. 책을 통해서 또 좋은 사람들과 조금 만나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저는 책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지만, 아직까지도 저는 건강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5, 60%는 저희 체력이나 건강 관리에 더 매진을 할 생각입니다. 그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네, 폴댄스 외에 2주 전부터 이제 러닝도 시작을 했어요. 음, 네. 요즘 많이들 하시는 러닝. 네. 그래서 근력 운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산소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이제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책도 이제 좋은 책을 만들어서 그렇게 활동하고 싶습니다. 네. 네, 일단 건강 잘 챙기시고 네. 건강보다 우선될 건 없으니까 그리고 책 집필도 열심히 하시고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인데 역시 공식 질문이죠. 달성님에게 행복이란 무엇일까요? 음, 저에게 행복이란 어, 몰입? 음, 실제로 그런 전문가들의 정의도 있죠. 과학적으로든 뭔가 몰입이 행복으로 볼 수 있다라고. 그리고 저는 몰입을 통해서 창조, 음, 그냥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몰입을 해서 창조하는 삶을 살고 싶다. 내가 사실 책을 쓰는 것도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몰입과 창조.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음, 그렇게 사는 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삶이 저는 사실 논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이러한 삶이 노는 삶이다. 재밌게 노는 삶이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삶은 그러니까 나중에 저는 아이들한테 유언으로 나 재밌게 놀다 간다. 엄마 너무 재밌게 놀다 간다. 니네 재밌게 놀다 와라.
난 그 이야, 말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야, 니네 엄마 진짜 신나게 놀다 가니까 니네도 신나게 놀다 와라. 난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야, 그 말을 눈 감는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거는 얼마큼 만족하며 살았다는 그 반증일까요, 그죠? 그쵸? 음,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매일매일 신나게 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유, 저도 좀 더 인생을 좀 즐기고 재밌게 살도록 노력을 좀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반성을 하게 되네요. 충분히. 그러면 이제 다음 질문인데, 한 1시간 반 남짓 오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를 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소감이요? 이게 박금필 작가님의 그 능력인지 몰라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 진짜 약간 은둔형이고 그리고 말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말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을 만난 적도 없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박금필 작가님의 그 피플 인사이트가 저한테는 하나의 도전이었거든요. 도전이고 두려움도 되게 컸고 그리고 두려움과 동시에 설레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이 두려움과 설레임이 또 성장이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네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한 몇 주 동안은 제가 되게 마음이 아, 그럼요. 아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피해가 되지 않을까 음, 말을 버벅거리고 잘 못하면 작가님한테 또 피해가 되진 않을까? 그리고 내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내가 뭐 이렇게 할 얘기가 그렇게 1시간 반 동안 있을까? 내가 작가도 아닌데? 그래서 아, 책을 내고서 뭐 얘기를 하자고 할 걸 그랬나? 별 생각이 다 들었었는데 음. 근데 작가님 덕분에 제가 엄청 수다쟁이가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원래 수다쟁이셨던 거예요.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 깨닫게 해드리는 셈이죠. 그래서 오늘 되게 굉장히 편하게 그냥 음, 제 얘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사실 오늘 제가 이렇게 했던 얘기들은 누구한테 하겠어요? 이런 얘기들을 제가 동네 아줌마들한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이런 얘기 사실 신랑한테도 나 이렇고, 뭐, 아, 죽음에 대해서 인지하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아무에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근데 작가님을 통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수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놀랍죠. 네, 맞아요. 놀랍고 신기하고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음, 이 경험이 또 나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분명 그럴 거예요. 이게 뭐, 이 채널이 얼마큼 크냐, 적냐, 이런 걸 떠나가지고, 정말 이러한 경험 자체가 분명히 어떤 하나의 계기가 분명히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전에 이렇게 잘 하실 거라는 당연히 생각이 들었고, 역시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만 뭐 더 허락된다면 3시간, 4시간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이게 신비한 곳이라서. 정말로 음, 그렇네요. 그러니까요. 정말 그래요. 아니, 그렇네요. 네. 작가님이, 이거 네. 다 작가님 능력 같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그럼 또 제 자랑 같지만, 저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인터뷰에 어떤 스토리, 결국에 자기가 몰랐던 그런 게 많이 있다는 거죠. 이거는 비단 뭐 달성뿐만 아니고 막상 이야기 보따리를 풀고 나니까 계속 하고 싶은 말이 많은 거야. 본인도 몰랐어.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예. 너무 좋은 기회였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이제 마지막 질문이죠. 네.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시청자분들과 달성님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 많은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음, 제가 감히 이런 얘기를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 외에 돈을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행복한 사람에게 돈이 달라붙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에게 무슨 좋은 일이 일어나야지만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좋은 일이 일어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성장을 하고 있으면 행복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미루지 마시고 행복은 미룰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미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저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고명한 작가도 아마 비슷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워낙 사업가로도 유명하고, 그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쫓으려고 하면 오히려 돈이 안 벌리고, 그죠? 뭔가 고객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행복하게 하고 문제 해결을 해주려고 노력하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따라 붙는 게 돈이더라. 뭐 행복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래서 미루지 말고 미룰 게 따로 있지. 행복을 미루면 사실 안 되잖아요. 근데 맞아. 말씀하신 대로 뭐뭐 하면 뭐뭐 되면 행복할 거야. 그러면은 그 행복이 너무 미뤄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느낄 수도 없거나 그렇게 될 수 있으니 그냥 지금 뭔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순간순간 행복을 하도록 역시 의식적으로 좀 노력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네, 1시간 반 넘게 인터뷰 하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달성님의 여러 가지 행보를 꾸준히 응원을 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오늘 달성님과의 박근필의 피플 인사이트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달성님. 네. 감사합니다. 네.